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요즘 저희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진행자가 예뻐서라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제작진의 제작 능력이 좋아서 혹은 출연진이 정말 확실해서라는 다양한 이유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올라온 것을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기대감이 주는 막연함을 수익이라는 정확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알찬 정보들 준비해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야겠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지친 목요일에 여러분의 컨디션을 제가 극대화시켜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발빠르게 고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02797-0300번으로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다소 많이 긴장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진정성이 묻어나시는 분이죠. SM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요즘에 많은 문의도 들려오는 것 같고요. 요즘 기대감을 찾아볼 만한 거 어디에서 느껴지시나요? 체감하시는 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기대감 자체는 시장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216 부동산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다소 지금 조금 주춤하고 관망세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시장을 지금 많이 지금 돌아보시고 또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활기가 좀 온기가 좀 느껴지고 또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시장을 비롯해서 서울에 지금 좋은 시장들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발품을 팔고 이제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셨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매도, 매수 이런 뿐만이 아니라 투자 문의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건데요. 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런 일반인들 모든 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지금 호전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피부로 좀 체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변을 둘러봤을 때 많이 뭔가 체감되는 것들이 좋아지고 있음을 저조차도 실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시기에 잘 한번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빨리 전화 주신 분부터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슨 고민 들고 계세요? 저는 저기 일산 네. 원당에 동문아파트 27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월세를 놓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월세로서 수익형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네. 그냥 파는 게 나을지 좀 전망 같은 거 좀 진단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당의 동문 아파트시죠? 네네. 네,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원당 동문 아파트를 지금 갖고 계시는데 지금 그 구입하신 지는 언제나 되셨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얘는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오래 보유를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월세를 놓으셨다 그랬나요? 네, 월세 나가지고 있거든요. 월세는 실례하지만 얼마 정도에 놓으셨습니까? 지금 4천에 70만 원 정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평형은 지금 몇 평형을 갖고 계시죠? 지금 27평형 보유하고 있습니다. 27평형이요. 예.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당역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동문 아파트인데, 네. 뭐 역세권, 원당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좀 좋은 데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 차원이 아니고 지금 월세를 놓고 지금 장기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보유의 의미는 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를 제가 지금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지금 원당 지역 자체가 새로운 주거층이 지금 몰려드는 곳이 아니고, 좀 거주자들이 좀 분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 역세권의 좀 생활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어떤 수요자들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수요 공급 차원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입주한 지가 이 동문 아파트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후도가 지금 높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보다는
또 어떤 뭐 임대, 전세 수요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는 입지 여건에 비해서 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뭐 지도를 좀 옮겨서 좀 크게 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당 지역 옆으로 해서 지금 원흥지구라든가 또 위쪽으로 해서 삼성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로 해서 지금 신규 택지 개발 지구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신축 아파트들, 신규 입지 조건이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써 이 지역 원당 지역이 조금 고전을 좀 면치 못할 거다 이런 좀 예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동물 아파트 같은 경우 원당역 주변의 아파트들이 조금 활기를 찾으려면은 이 건너편에 위치한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건너편 쪽으로 원당 뉴타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웃집 덕분에 이제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뭐 주거지로 잘 개발이 되고 사업 진행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떤 이주 수요를 또 흡수할 수 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지가 상승이라든가 또 시세 상승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원당 뉴타운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원당역서부터 좀 입지 가운데로 들어가는 지역인데 상업지구가 있어요. 상업구역이라고 지금 핵심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올 2월 달로 지금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당 뉴타운 전체가 지금 사업 진행이 조금 불투명한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당 뉴타운이 지금 잘 진행이 됐으면 이 건너편 쪽에 이 동물 아파트를 비롯한 뭐 여러 아파트 삼보라든가 뭐 이런 동신이라든가 아파트들이 좀 좋은 호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무산이 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여기 세 번째로는 아까 월세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충 4천에 70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를 계산해 봤을 때 4%가 좀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는 셈이 된 건데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는 수익률로서도 사실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정도 시세로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좀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주변 지역에 신규 좋은 택지 개발 지구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좀 개발 호재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로 해서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당 뉴타운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또 이 노후도가 또 높아지고 이런 어떤 수익형 활용도 어렵다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하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매도 타이밍은 올 지금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조금 나아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가 아주 좀 적정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매도 호가로는 지금 시세보다 한 5%에서 한 10% 정도 상승점이 매도 시기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네. 원당 뉴타운 부분이나 수익형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도하자라는 답변이었는데요. 시기가 언제가 좋다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내년 상반기요. 네, 맞습니다. 한번 잘 염두에 두고 움직여 보시고요. 네. 일단 다소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자주자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도 두 번째 분도 만나봐야겠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잘 네. 보내셨어요? 네,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는요, 네. 안산의 푸르지오 4차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안산이요? 네. 네, 안산의 푸르지오 4차요. 4차. 네, 안산 어디죠? 고잔역 앞에. 고잔역 쪽이요. 네. 네네네. 현재 거주 중이시라고요? 예, 거기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동탄 2도시에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네. 호반 거. 호반 베르디움이요. 예, 예. 네. 그건 지금 24평짜리를 받았거든요. 분양 받으신 거고요. 언제쯤 네. 입주 예정이죠? 8월 달 입주입니다. 내년. 8월이요. 내년 8월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잔의 푸르지오 4차 아파트에 현재 실거주 중이시고 이 동탄 네. 이기신 도시의 호반 베르디움 내년 8월 입주 예정인데 분양을 네. 받으신 상황이세요. 예. 네, 이제 뭐가 궁금하신 거죠? 근데 저희가 그걸 네. 무슨 시대 차이를 노려서 그걸 한 게 아니고 네, 가려고 했는데 네. 지금 집이 조금 적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시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간다고 보면은 이 푸르지오 이 안산 거를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 좀 그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두 곳을 놓고 전략이 지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떤 예. 선택이 가장 최적이 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고잔 그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네. 또 지금 그 새로 분양받으신 동탄 2지구 호반 네. 아파트하고 이제 요 예, 예. 두 개를 갖고 계신데 두 군데 다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 군데로 만약에 새로 분양받은 데로 가신다고 하면은 그 고잔동에 있는 아파트를 파시고 매도할 생각이 있으시고 지금 이런 예, 예. 거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잠깐 말씀 좀 찾아봤는데요. 네. 예, 뭐 푸르지오 고잔동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고잔역하고 중앙역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일단 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도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두 곳 다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예, 예. 좋은 곳이라 제 3년 정도는 좀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잔 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 시와나 뭐 반월 뭐 경기 테크노밸리 이런 지역에 지금 배후 지역이잖아요. 그 예, 예. 주거지로 실수요자가 상당히 많고 수요층이 두터운 데입니다. 그래서 워낙 기본적인 안정된 거래층들이 형성돼 있는 데고 또 안산 지역 자체를 봤을 때도 지금 다른 위성 도시하고 달리 또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도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래 자체가 좀 탄탄하다. 그래서 자족 기능이 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서울로의 어떤 교통의 접근성이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신안산선이 지금 개통 예정이죠. 예, 예. 2018년도 지금 개통 예정인데 뭐 안산 중앙역서부터 뭐 여의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죠. 1단계 구간이.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연장 노선으로 중앙역서부터 우리 그 고잔, 뭐 또 경기 테크노밸리까지 지금 연장 노선도 작년에 사업성 검토를 다 하고 또 지금 비슷한 시기에 개통을 하려고 지금 자꾸 2016년 착공, 2018년 또 완공을 목표로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2018년도면 안산 고잔도 같이 영향권에 다 들어가는 신안산선 그 영향력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어떤 좋은 교통 호재도 있고 또한 뭐 소사 원시선도 또 내년에 또 개통 예정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안산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교통, 철도 교통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안산 지역에는 향후 가능성이 굉장히 좀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네. 그리고 동탄 2지구 지금 말씀하셨는데 호반 베리디움 같은 경우 이제 동탄 지구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면적이 2지구 같은 경우에는 판교하고 분당 지역을 합쳐놓은 지역 그 크기보다도 더 커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전체 뭐 부지 면적도 크고 또 거기에 뭐 일반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고 또 서울 수서로 연결되는 뭐 KTX나 GTX 이런 어떤 교통 연계망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예. 지금 시범 그 동탄 2지구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예. 보도 좀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지 여건이 좋은 택지개발 지구들은 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한 2, 3년 정도 지나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생활 편의 시설들이 좀 잘 갖춰질 때 그때 시세가 상당히 고점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한 3년 정도를 보유해도 양쪽 다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동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년 후 정도면 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서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고 또 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6년도 착공에 들어가서 2018년도에 개통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교통 여건의 호재 이런 것들이 시세에 반영이 되는 시점은 2016년도에서 17년도가 될 겁니다. 그때가 아마 매도할 수 있는 좀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아서 양쪽 다 한 3년 정도는 무난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그 매도는 그때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우와 이랬거든요. 일단 두 곳을 질문 던지셔서 모두 다 보유하자라는 의견 받으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예. 네, 투자의 감이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하나를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시죠? 글쎄, 네. 원칙은 팔아야 될 입장인데 지금 고민인데 그럼?
굳이 하나를 한번 선택해보자면. 굳이 매도를 네. 하나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지금 동탄이 입주시잖아요. 예, 예. 거기를 입주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아, 예. 그리고 입주하시고 조금 더 그 시점에서 안산권은 파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가치 면에서는 그쪽이 더 상승 가치가 높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조금 더 혼자 고맙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도 내서 또 세 번째 통화도 저희 만나봐야겠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무슨 고민 들고 계십니까? 예, 제가 사는 곳은 경기 하남시 창우동인데요. 네. 부영 아파트. 그거 창우동의 가지고 부영 있는- 아파트요. 예, 가지고 네네.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팔아야 될지 조금 더 네. 이따가 팔아야 될지.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하는 네. 게 좋을지.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남의 창우동 부영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시라고 하신 거 맞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거주를 직접 하고 계신가요? 예, 살고 예. 있어요. 그럼 이제 매도를 혹시 하신다 그러면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제가 직장이 지방으로 되어가지고요. 그러세요. 예, 주말부부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으로 지금 주거지를 이전하실 생각도 갖고 계신 거군요. 예, 그럼 지방이라 그러면 어디 먼 곳인가 보죠? 예, 전주요. 전주. 그럼 그러면 아예 그럼 매도를 하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좀 임대를 주고 보유를 더 하실 것인지 이걸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남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 창우동에 택지개발지구가 시작되면서 오래전부터 굉장히 좀 대단지로서 주거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이죠. 예. 그래서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실례하지만. 8년 됐어요. 8년이요. 예. 자, 그럼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거주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모든 거주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하남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서울로서의 어떤 철도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남시에 철도 교통이 지금 들어오죠. 지하철 5호선이 연장 노선이 지금 개의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죠? 예, 확정됐어요. 예, 그래서 5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돼 있는데 상일로에서 또 강일, 미사, 풍산지구로 해서 청우동으로 지금 이어지는데 이 서울 시계 구간은 2018년도까지 개통 예정이고요. 이 창우동까지는 2020년도까지 개통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올 2월 달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그 개통을 위해서 실제 설계 영역을 또 발주한 지금 상태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남시에 또 좋은 호재가 바로 부영아파트 위쪽에 하남 유니온스퀘어라고 또 대단지 복합단지가 좀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지 면적만 지금 한 3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백화점이나 명품관 같은 이제 복합 쇼핑센터라든가 업무시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아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서게 되면 하남시의 대단한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얘기는 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인근의 미사지구로 해서는 지금 한 3만 5천 세대 보금자리가 지금 들어설 예정이고 또 밑에 강일지구라든가 또 감일, 감북지구 인근 지역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 각각 15,000세대, 2만 세대 정도의 지금 세대수가 지금 입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앞으로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지만 교통 여건도 좋아지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보다는 좀 이런 것들이 악재를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실 것 같으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를 두고 이렇게 좀 보유를 하시는 것보단.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데 지방에 가서 집을 사시지는 마시고 지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좀 서울과 수도권 지방 내에서도 좀 양극화가 좀 많이 발생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방에서 집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서울의 좀 중심 지역에 좀 투자 가치가 좀 있는 지역에 조금 투자를 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많이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와
투자를 좀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것과 투자를 분리하는 건데 거주 비용은 최소화하고 투자 비용을 좀 확대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시청자님, 일단 뭐 예. 내려갔을 때 좀 맘 편하게 처분하고 가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투자 방법도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이야기에 좀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해 주셔서 그러면-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이제는 네. 판 게 좋겠네요, 그러면. 네, 매도 쪽으로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이 마무리가 됐고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의 신청자는 뒷번호 947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자금 1억 원으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월세를 받는 빌라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재개발 지역과 월세 받는 빌라. 이거 고민됩니다. 어느 쪽 선택하실 거예요? 예, 지금 뭐, 이 아주 두 가지 포괄적인 네.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근데 아까 서두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듯이 이렇게 네. 관심들도 많이 갖고, 지금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또 바로 이게 궁금하신 걸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하신 재개발 지역 투자는 일단 수익형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 차익형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월세를 받는 건 이제 수익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요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수익형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익형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계신 어떤 자산 규모라든가 연령대, 어떤 생활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틀려집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도 많이 구성을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딱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수익형이나 차익형이나 어떤 비율을 좀 맞춰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인 질문이라 이왕이면 수익형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듯 싶고, 꼭 전문가와 한번 좀 상의를 하시고 움직여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477님께서 급하셨어요. 다소 포괄적인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화 한 통 넣어주셔서 개별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 시간 정말 알차게 꾸려주셨죠? SM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더 남아있는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시간 확인하시죠. 신하선 대표,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불안 극복 비법과 고수익 투자 전략을 공개하죠.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에 이뤄지고요.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02797-0300번으로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집을 팔았을 때 생기는 수익과 손익을 정부와 나누는 대신 1%대의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반년이 넘었는데요. 좀처럼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김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 1%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 지난해 말 본사업에 들어간 뒤 한 달 동안 1,500건, 2천억 원을 대출해주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까지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건수는 5,095건, 금액은 6,635억 원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목표치 15,000건, 재원 2조 원을 채우지 못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월별로 보면 3월 778건, 4월 970건, 5월 631건 등입니다. 3월 말 신청 대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넓힌 뒤 반짝 수요가 몰렸지만 금세 시들해졌습니다. 국토부는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지만 시장에서는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조건이 여전히 까다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 이하로 제한된 소득 요건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서울 시내 뉴타운 지구의 정비구역 8곳과 재건축 정비구역 2곳이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10곳에 대한 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다음 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취소되는 사업장은 광진구 자양동과 강북구 미아동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4곳과 은평과 동작, 영등포, 노원구 일대 재개발 4곳 등 총 8개 사업장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일주일 전보다 0.01% 떨어져 11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10주 연속 떨어졌고 경기와 인천의 보합세가 지속됐습니다. 반면 지방은 광주와 전북 지역이 하락세로 전환돼 상승률은 0.03%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1% 올라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장마와 휴가철이 시작되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이번 달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다음 달 전국에서 2만 3천여 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달 3만 2천여 가구와 비교하면 28% 감소한 수치입니다. GS건설은 오는 20일 상도 파크자이에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상도 파크자이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3-2번지 일대 상도 10구역을 재개발한 단지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7개 동, 전용 면적 38에서 84제곱미터의 471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71에서 84제곱미터 95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800만 원대, 최저 가격은 1,700만 원대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선별된 매물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오늘 연락 주실 번호부터 고지합니다. 022077-6394번으로 전화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게요. P&A 부동산 연구소 이내연 소장, 그리고 박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내연 소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오늘 한 2시간 전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일찍 오신 거예요? 예, 차도 많이 막히고 해서 일찍 왔습니다. 네,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이 투자 목적과 실거주에 대한 이 관심들이 많아가지고요. 동대문구 다신 이동 3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저희 추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박준영 팀장께도 여쭤봐야겠죠?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 제외하고 지금 두 번째로 관심이 네. 많은 곳인데요. 싸게 집 사고 임대 수익 보고 시세 차익 가능한 마포구 성산동 풀옵션 원룸과 양천구 목동 3룸 매물 소개하겠습니다. 네, 혹시 파마하셨나요? 원래 했습니다. 뭔가 좀 더 유해지신 인상으로 돌아오셨는데요. 네, 오늘 정보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가까운 곳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매물 정보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죠. 준공연도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금액은요, 매매 금액 9,400만 원,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 눈에 띕니다. 1억 원이 채 안 되는 9,4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이 1,400만 원. 네. 가격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뭐 원룸을 1억
이하로 네. 이렇게 구입하신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회사 보유분으로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게 나온 매물입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소액 투자로도 200% 이상의 단기 차익이 예상되고요. 또한 주변 풍부한 개발호재가 많고 특히 전세가율이 높아 임대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월세 전환 시 14.8%의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본 매물이 입지한 곳은 요즘 최대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으로 반경 3km 내 대학만 무려 6개가 위치하여 임대 수요가 매우 큰 지역이고요. 더하여 홍대 상권과 상암 DMC가 인접하여 솔로 직장인이나 학생 또는 외국인들의 임대 수요가 더욱더 풍부한 지역으로 부동산 투자에 삼박자인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을 갖춘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박자가 갖춰져 있다 하셨는데 일단 황금성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네. 걸 생각을 해본다면 수요가 잘 돼야 되고요. 그렇죠. 수요가 잘 이루어지려면 일단 자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초역세권으로요. 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재래시장이나 마트,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게 고루 갖춰져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월드컵 공원, 한강공원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여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포구청역 주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 중으로 이곳에 각종 복합 시설이 들어오면 생활 편의 증대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질 거고 더해 연세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홍익대 그리고 경기대 등 국내 우수 대학들이 인접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잘 발달돼 있어 홍대 상권, 이대 상권, 신촌 상권 등 서울 최대 규모 상권을 형성하면서 대학 문화와 젊은 층의 독특한 예술을 통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 DMC 개발과 홍대 상권의 확장으로 솔로 직장인 그리고 외국인들의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임대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풍부한 임대 수요와 교통 및 생활 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홍대, 이대, 신촌 상권 얘기하시니까 괜히 다 신이 나는데요. 네. 일단 그런 부분의 수요도 확 잡고 있다는 점, 네, 학생이나 직장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상암 DMC 이쪽 네. 개발 호재도 영향 좀 많이 받아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강 건너에는 이제 마곡지구라든지 이쪽에 마포 쪽에는 이제 상암 DMC가 이제 국내 최초의 지금 미디어 시티잖아요. 지금 네. 한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첨단 IT, 금융, 미디어 산업 등 800개 업체로 SBS 프리즘 타워, KBS 미디어, CJ, CNS, 팽팩 등 방송,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2015년 사업이 완공되어 입주 완료 시 약 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상암동과 동부가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여의도 사이에 본 매물이 자리 잡고 있어 본 지역은 풍부한 배후 수요로 인해 임대가 상승이 기대되고 그에 따른 매매가도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합정특별계획구역과 합정균형촉진지구 개발, 망원역 주변의 망원균형촉진지구 개발 등으로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더욱더 높은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를 증가케 하여 집가 상승과 임대 수요의 동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마포구청역 주변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상업, 업무시설, 그리고 오피스 등이 현재 개발 중이며 마포구청에서 이 지역을 상암동의 중심 상권과 연계해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공항철도, 경의선과 연결된 홍대 입구역의 상권은 외국인들에게 필수 여행 코스로 현재 500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과 민자 역사 개발이 사업이 민간 합동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강북 최고의 상권에 따른 지역 발전과 집가 상승으로 본 매물의 가치는 더욱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 시 고수익의 임대 수익과 집가 상승에 큰 호재를 볼 수 있는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합정역 그리고 마포구청역 주변에 개발에 따른 수혜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건물의 매력도도 저희가 짚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지어진 지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 준공한 다세대 건물입니다. 5층 중 2층이며 전용이 22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9.25제곱미터에 방 하나, 욕실 하나의 풀옵션 원룸입니다. 입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관 보안문과 CCTV 그리고 풀옵션으로 드럼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을 설치하였고 내부는 고급 인테리어 및 고급 자재로 처리하여 굉장히 편리하고요. 특히 외관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가격 매력이 처음부터 눈에 띄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게 가격이 쌌던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싼 이유는 이게 이제
이 회사 네. 보유분입니다. 이제 건축주들께서 항상 이렇게 건축을 하시면은 네. 몇 개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하시다가 나중에 현금이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또 이제 판매, 약간 매매를 급하게 하시고. 내놓는 거라도 예, 싸군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금이 네. 급히 딸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게 해서 갖고 나온 매물입니다. 이거 그럼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일까요? 가격 메리트는 네.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쪽 주변 시세가 다 1억 2천 이상이 지금 원룸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매가 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지금 맞춰져 있어서 전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임대가가 8천만 원이고요. 실투자가 1,400만 원입니다. 전세 완료 시 월세 전환하셨을 때 보증금 2천만 원에 현 시세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40만 원, 대출 5,5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 대출이자 공제하고 연 282만 원, 순수익률 14.8%로 실투자 1,900만 원입니다. 이 월세 시세는 지금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전세 끝날 시점에는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조금 더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세나 월세로 했을 때 각각의 임대가 메리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월세로 활용했을 때 연간 임대 수익률 14.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딱 느껴지는 것은 가격 매력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 맞습니다. 그런 매물 정보네요.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 이야기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시죠. 네, 이번에는 이내연 소장의 매물 정보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을지 열어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네요. 준공연도는 바로 올해 4월이었습니다. 6층 건물의 5층, 방은 3개, 욕실은 2개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2억 2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5,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으로 넘어왔습니다. 매매 금액 2억 7,500에 실제 투자 금액은 5,5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실거주 차익형 매물로 네. 이 시세 대비 저렴하여 전세금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특히 그 본 매물의 그 지역은 서울 동부권의 생활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미래 가치가 보장될 것은 물론 이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다가 제가 멘트를 잊지 못했는데 디귿자형 주방도 보이고요. 화장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저희가 건물 특징을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동대문구 답심리동, 살기 편한지, 교통은 뭐가 있는지, 공원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 위치에서 네. 1분도 안 되는 그 위치에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은 5호선의 그 답심리역이나 그 장안평역에 등이 10분 내에 있으며 네. 내부순환도로의 그 마장 램프와 사근 램프가 위치하여 종로, 명동 및 그 강남권 등 이 도심권으로도 이동이 아주 편리하고요. 더해서 동부 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를 통해서도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여 매우 좋습니다. 또한 그 답심리 공원과 그 매봉산 공원, 중량천 체육공원 등을 연결한 7.2km의 그 산책길이 통해가지고 다양한 그 운동시설과 자연을 통해가지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백화점이 하고요, 마트, 그다음에 다양한 쇼핑, 이 문화 생활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량리 민자 역사는 물론 거기 경동 한약 도매시장하고요, 경동 한의원 등 있으므로 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입지 여건과 교통 및 생활 환경이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몸이 허해서 그런지 한약 도매시장, 한의원 얘기하니까 확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버스 정거장도 1분 거리고 지하철역도 도보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호재가 될 만한, 앞으로의 가치를 좀 올려줄 만한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서울 동부권의 그 청량리 일대가 네. 지금 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청량리역 일대에는 그 청량리 4구역과 연결되는 그 첨가물 시장 정비 사업 계획안이 올해 최근에 그 승인을 얻어가지고 개발이 본격화돼가지고요. 진흥산업지구의 그 대변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은 12월 착공하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와 함께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 이 청량리 일대가 주거, 그다음에 업무,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숙박, 판매 시설 등이 어울려진 그 54층 랜드마크 빌딩과 40층의 규모의 주상 복합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 상업 기능 도시로서의 더불어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 서울시의 장안평 그 중고차 매매 단지가 그 일대가 한 48만 제곱미터의 자동차 유통 중심지로 육성하여 그 중고차 그 매매 센터하고 물류센터 등 이 한 곳에서 정비와 이 수리까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요. 여기에서는 그 자동차 무역센터하고요, 박물관, 커뮤니티 센터 등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많은 유동 인구 유입으로 이 지상권은 활기를 띨 것이 분명하여 이 지역은 부동산의 파급적인 효과, 이 집가 상승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미래 가치가 보장될 수익형 실거주 차익형 매물입니다. 네, 청량리 일대 이 고층의 랜드마크 빌딩이나 주상 복합 등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그에 따른 호재도 해석을 해주셨고요. 건물이 올해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건물 특징 좀 얘기해 주세요. 화면으로 사진들이 나가는데 네. 계속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여기 건물의 특징은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네. 있습니다. 제가 네. 순서대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대문군에서는 이 에너지 전략 관련해 건축법 개정 이후 이 동대문에서는 제1호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단열하고 방음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그 폐열이 유리가 한 22mm짜리 그 이중창 시공을 하였으며 LED 등을 설치하여 전기 및 그 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 그 옥상에는 정자하고요, 텃밭이 각 세대별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그 보안문, 그 무인 그 택배 시스템, 전자레인지 수납장, 이 밥솥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을 각 세대별, 그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마감재 및 이 한쪽 벽면에는 아트 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건물 외관과 이 마루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였으며 그 아파트식 일렬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 되게 편리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네. 2014년에 그 4월 달에 준공된 매물입니다. 그래서 총 29세대 대형 신축 매물이고요. 6층 중에 건물에 A, B, C 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층 중에 6층 중에 5층이며 전용 면적은 59.26제곱미터고요. 대지 면적은 33.56제곱미터이며 방 3개, 욕실 2개, 그다음에 거실, 넓은 주방 이렇게 잘 갖춰진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네, 일단 방이 3개, 욕실 2개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보는 내부는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비싸지 않을까 이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네, 임대가는 전세로 한 2억 2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5,500만 원입니다. 월세로 전환 시에는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며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실투자 금액이 4,500만 원이고요. 예상 수익률은 한 12% 정도입니다. 투자자나 이 실소유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매매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5,500만 원 내다보고 있고요. 월세를 임대해줬을 때 월세 100만 원 정도, 연간 임대 수익률은 12%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다세대 주택 이야기 들어봤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마포구 성산동 그리고 동대문구 답심리 쪽에 매물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022077에 오늘 6394번으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이제 목동 매물 정보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 4분, 등촌역에서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2014년 6월, 바로 이번 달로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의 2층, 방은 3개, 욕실은 2개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9호선과 그리고 염창역, 등촌역 이용이 편리하다라는 점이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은 투자하실 때 네. 뭐 입지나 개발 호재 가장 중요하지만 집을 싸게 사야 되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싼 분양가로 지금 소액 투자 2,500만 원으로 목동 쓰리룸에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역세권으로 본 매물지는 초역세권으로 9호선 염창역과 4분 거리에 초역세권으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변모 중인 마곡지구와 강건로, 상암 DMC 등에 따른 후광 효과로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이지만 저평가된 지역이라서 노후된 건물이 많아 앞으로 개발이 시급하여 그에 따른 호재가 풍부하므로 미래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라 예상합니다. 네, 일단 목동 지역에 가서 커피숍 들어가면 아주머니들께서 그렇게 아이들 막 성적표 얘기, 선생님 얘기 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으로 좀 유명하죠. 예, 맞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학군 수요로 인해서 뭐 네. 임대가라든지 집가 상승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는 본 매물지는 초역세권인 4분 거리의 황금라인 9호선 염창역과 급행 노선이 정차하는 역으로 급행을 이용할 경우 여의도까지 7분, 신논현역까지 21분으로 강남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12개에 달하는 환승역을 통해 서울 전역의 교통망을 4통 8달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뿐만이 아닌 도로 교통망까지도 잘 갖춰 공항로,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여의도, 신촌, 서울 시내와 김포공항, 인천공항,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더해 월드컵 대회가 2017년 개통 예정으로 개통 시 상암과 목동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생겨 강남북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 또한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가깝게 재래시장, 현대백화점, 대형마트, 관공서, 목동문화체육센터, 용안상 등을 10분 안에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학군 또한 우수하여 강남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목일중, 신목중고, 그리고 강서구, 양정구 등이 있어 교통, 생활, 교육, 환경 등 3박자를 잘 갖춘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목동이 굉장히 도심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의도, 신촌, 김포, 인천공항, 이 수도권과도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밖에 마트라던가 재래시장 등 주변의 편의시설,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처음부터 포인트로 딱 골라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이쪽 지역은 이제 목동 그 신시가지하고 이제 구시가지 길 건너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요. 네.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목동이지만 저평가된 지역으로 노후된 건물이 많고 목동 내에 심각한 지역 불균형 초래로 인해 빠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풍부한 미래 가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매물지의 주변은 현재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 중인 마곡지구가 개발 중에 있어 대우조선, LG, 롯데, 크라운 등 대기업과 이화여대 종합병원이 입주 시 약 4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임대 수요나 매수 수요가 활성화될 것이고요. 더불어 강 건너 마주하고 있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개발의 파급 효과 또한 크게 작용하여 집가 상승 및 지역 개발에 호재가 됨으로써 양천구도 주변 지역 개발에 발맞춰 염창 역세권 개발과 목동 구시가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이 투자자님들이나 실거주 차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더해 목동 프리미엄의 하나인 명품 학군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꾸준히 일조하고 있고 황금라인 9호선 염창역과 4분 거리의 초역세권으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어 앞으로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보장된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 사업의 영향도 상당수 받아간다는 점 이야기 들어가고 있네요. 이번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번 달이죠.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 내외부 특징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두 동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6월 12일 준공한 5층 건물의 2개 동으로 20세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층 중 2층이며 전용이
25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29.76제곱미터에 넓은 거실, 방색, 욕실 2개, 발코니까지 갖춘 3룸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CCTV, 보안문 설치와 그리고 전기 절감 LED 등을 장착하였고 친환경 마감재로 새집 증후군 방지 천연 시트 벽지 및 층간소음 강화 마루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100% 주차공도 확보하였고요. 특히 화재 위험 없고 청소가 편리한 인덕션 렌즈와 다른 매물에서 보기 힘든 현관 앞에 원터치 전기 차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외관은 고급 자재로 마감하여서 아주 럭셔리한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현관의 원터치 전기 차단 시스템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가 네. 갑자기 이제 외출을 해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막 나왔는데 네. 아이고 안방 불을 안 껐습니다. 네. 예, 그럼 현관에서 그냥 끄시면 전기가 다 차단이 됩니다. 아. 그래서 아주 저도 처음 봤습니다.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다는 게 아주 건축주님께서 굉장히 꼼꼼하시고. 네, 제가 출근할 때 한 3번은 들락거리거든요. 그렇죠. 저도 되게 가끔 유용하네요.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현관 원터치 전기 네. 차단 시스템 저희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매력도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뭐 시장이 뭐 요즘 그냥 뭐 3룸 하면은 그냥 네. 3억대잖아요. 그런데 목동입니다. 목동. 그런데 이제 싸게 저희가 이제 싸게 지금 갖고 나와서 지금 매매가가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와 시세 차익을 동방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월세 전환 시 월 5천만 원에 아직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5,3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 실투자 5,200만 원 하셨을 때 대출 이제 이자 공제하고 연 649만 원에 고수익률을 낼 수 있는 12.5%의 고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시청자분들, 이런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면 좋다라는 투자 대상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투자하실 분들은 다양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제가 항시 이제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 좋습니다. 투자 가치 좋습니다. 다만 투자 금액이 큽니다. 그랬을 때는 소액으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첫 투자를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1억 투자금이 있다 그러면 1억을 뭐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네. 부분 투자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갖춰질 곳에다가 부분 투자로 소액 뭐 2,5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를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수익률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활용을 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이 2,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매물 정보였죠. 연간 임대 수익률은 12.5%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들어봤네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목동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 세 곳의 정보를 저희가 정말 재미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4번이고요. 오늘 2부 신간 정말 알차게 꾸려주셨죠. P&L 부동산연구소 박준영 팀장, 이내연 소장이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더 재미난 정보 들고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